그래서 50견 그냥 스스로 운동하면 좋아져.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 영상만 보고 버티시다가 병을 키워서 오시더라고요. 50견은 교과서에 어떻게 되냐면 2, 3년 고생하는 병이에요. 무조건 50견을 시작을 한번 하면 2, 3견 가요. 50견은 수술을 저는 안 하죠. 안 하세요? 아예 그냥 선택지가 아니에요? 선택지가 아니죠. 내가 몇 개월 동안 고생하고 이런저런 치료를 다 받아봤는데 이렇게 호목이 끝난다고? 팔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아니 그 어깨 통증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제 질병이라 해야 될까요? 오십견이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릴 텐데 저는 오십견 뭐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왜 이거 오십견이에요? 견은 50대에 주로 의학적 용어는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의학적으로는 50견을 쓰지 않아요. 그냥 frozen shoulder, 그래서 adhesive capsulitis, 즉 유착성 관절낭염 아니면 동결견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굳어 있는 거 유착. 뭐냐면 관절낭이라는 게 이 고무줄, 어깨를 보면 이 관절낭 고무줄이 있어요. 이게 유착 들러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깨 팔을 올려야 되는데 고무줄이 늘어나질 않으니까 이제 이게 50견이 온 거예요. 그런데 주로 언제? 50대에 많이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50대 주로 어깨, 50대 주로 어깨 질환으로 병원에 가장 많이 내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50대 주로 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50견, 50대 주로 오는 어깨 질환이다 그래서 50견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 용어는 아니고 그냥 사회적으로 많이 쓰는. 그렇죠. 통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50대가 됐는데 뭔가 어깨가 아프다 혹은 팔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대부분 오십견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해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자, 아프니까 참 환자 팔을 들어봐요. 들었는데 이게 두 가지를 감별해야 되거든요. 자, 아파서 못 올라가는 것과 정말 굳어져서 못 올라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감별해야 돼요. 그럼 환자분들은 이렇게 안 올라가니까 이거 어깨가 굳었어 이렇게 표현하실 때 그게 아니에요. 아파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아니면 제3자가 올려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수동적 운동법이라고 합니다. 능동적이라는 건 내가 올려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올려요. 안 아플 때 올라가잖아요. 근데 통증이 심할 때는 어떻게 되죠? 못 올려요. 그러면 이게 환자분들은 이거 안 올라가네, 이거 어깨가 굳었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이제 살살 달래요. 제가 팔을 들어요. 그러면 처음에 아파하지만 이렇게 아파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요. 이러면 이건 50견이 아니에요. 그런데 50견은 제가 이렇게 올려요. 올리는데 더 이상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환자분들이 어깨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뒤로 젖히세요.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감별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감별이 안 돼요. 심지어 병원에서도 감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냐면 그 50견 몇 개월이면 좋아져. 그 스트레칭만 좋아져. 잘못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깨가 아파서 못 올라가는 거를 마치 50견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회복 능력이 또 개인마다 차이 있다 그랬죠. 그분은 회복 능력이 좋으신 분이네? 약 먹고 자기가 스트레칭해서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시는 거죠. 50견 병원 갈 필요 없어.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면 좋아져. 너 왜 그렇게 하지 마. 막 조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잘못됐어요. 자, 50견은 교과서에 어떻게 되냐면 2, 3년 고생하는 병이에요. 무조건 50견을 시작을 한번 하면 2, 3견 가요. 50견 운동으로 좋아졌다? 환자분들 동의를 못해. 진짜 50견 제대로 아는 분들은 동의를 못합니다. 왜? 50견이 이렇게 아픈데 운동을 해서 6개월 만에 좋아졌다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혼란과 착각이 일어나면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50견 그냥 스스로 운동하면 좋아져.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 영상만 보고 버티시다가 병을 키워서 오시더라고요. 그 뭐 몇 개월 만에 뭐 한 달 해서 뭐 나았다라는 분들은 사실은 오십견이 아니었던 거죠. 절대 아닙니다. 50견은 몇 개월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병원 가서 뭐 극단적으로 그냥 원장님 찾아가서 원장님이 제 팔을 들어서 이거 어깨를 들어보면은 오십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렇죠. 50견은 임상적으로 진단 내릴 수 있어요. 뭐냐면 탁 들었는데 안 올라가요. 이건 50견이에요. 뭐 찍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감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50견의 원인들이 있어요. 2차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석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힘줄이 손상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열심히 치료했는데 힘줄이 구멍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그냥 50견 치료한다고 열심히 치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멍이 생겼네? 수술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굳어져서 안 올라갈 때 50견이라고 임상적으로 진단은 내렸지만 감별을 위해서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거죠.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하셨나요? 네. 유착성 관절낭염.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20대에도 오십견이 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장 젊으신 분이 어떤 분이 하나가 30대였어요. 자, 요즘은 이게 그래서 어깨가 구조적인 거 제가 더 많이 생각했던 게 요즘은 핸드폰, 컴퓨터 모든 게 앉아서 해요. 1.0 자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으신 분들은 매번 이런 자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 젊은 분들도 3, 40견, 50견이 와요. 그래서 제가 50견은 보통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요. 교과서적으로도 한 뭐 두세 배 이상? 하여튼 확률적으로 더 높아, 유병률이 더 높아진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거든요, 젊으신 분들은. 그런데 와요, 50견으로. 그래서 본인도
당황스러운 거죠. 왜? 내가 30대인데 50견이 온 거예요. 제가 50견 그러니까 답답한 거 당황스러워가지고 이 나이에 50견이요? 그런데 요즘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 50견이 오더라고요. 왜? 이게 구조적인 자세 때문에. 이 자세가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진짜 50견이 아닌 가짜 50견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 가짜 50견이 아니고 진짜 만약에 50견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치료를 해 주고 있나요? 치료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병원에 오시면 50견은 너무 아프시니까 스테로이드 많이 놔요. 일단 진통 일단은 너무 아프다. 그래서 저는 50견 치료 3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염증 치료, 두 번째는 통증 치료, 세 번째는 운동범위 치료예요. 자, 그래서 염증, 통증은 스테로이드를 딱 놓으면 좀 좋아져요. 그리고 50견은 4단계로 나뉘기 때문에 한 1단계는 좀 불편하네. 2단계가 이때가 너무 아파서 2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때 병원에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병원을 옮기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 병원에서 이제 설명을 잘 안 해주고 그냥 좋아집니다 했는데 갑자기 나빠진 거예요.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심해진 거예요. 환자분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오진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병원 옮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어깨를 오면 전 처음에 운동범위를 꼭 체크합니다. 왜? 환자분이 중간에 뭔가 아프다 그러면 이거 50견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꼭 확인을 해요. 그런 걸 안 해주면 환자분이 좀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 때 보통 대부분 제일 아프고 야간통도 심하고 팔도 안 올라가고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때 보통 가기 때문에 보통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아요. 그리고 나서는 운동범위 치료. 그냥 열심히 막 뭐 혼자 스트레칭하고 아니면 도수 치료하고 막 이렇게 보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과서적으로 2, 3년 열심히 해도 50%는 운동 범위가 회복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했는데 반 이상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진짜 괴로운 거죠. 그러면 증상을 그냥 멈추는 수준에서 통증은 좋아지죠. 근데 이제 아픈 건 좋아지니까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팔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환자분이 들어보면 요렇게 올리다가 요렇게 하세요. 팔꿈치를 구부려요. 그러니까 머리 감을 수 있는 정도 되면 그냥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안 올라가고 요 정도 올라가서 머리만 감아도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렇게 지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적응하시고 그냥 난 이 정도면 그냥 지낼래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은 50견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뭐 일단은 그때는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겠죠. 처음 진단 받았으니까. 그럼 그때 대부분의 병원에서 일단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준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1단계로 왔다면 뭐 그냥 뭐 물리치료라든지 주사치료 아니면 뭐 여러 충격파, 도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치료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통증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근데 2단계라든지 아니면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신다면 그때는 스테로이드를 보통 쓰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진통이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환자분이 너무 아파하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게 50견에서 한번 알아보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한 분 제가 치료하고 왔거든요. 저 이제 브리즈망이라고 하고 왔는데 환자분이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심지어 다른 병원에 치료 받으셨어. 수압 팽창 소리라고. 치료도 받고 했는데 계속 아프니까 밤에 자면서 눈물까지 나 아파서 울기까지 했다고. 너무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해결을 같이 해드렸죠. 그 스테로이드 주사제가 어쨌거나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2단계에서 그 통증이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사를 놔주는 건데 이게 어쨌거나 치료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때 일시적인 통증을 멈추는 것뿐이지 증상은 계속 어쨌거나 심화되고 있는 상태였다가 환자 입장에서는 뭐 내가 병원 다닌 지 지금 꽤 됐는데 뭐 낫는 게 없네?" 하고서 이제 병원을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동한 병원에서는 어쨌거나 이 환자를 처음 보는 거니까 또다시 그럼 주사를 놓지 않나요? 물어보죠. 주사를 맞았었냐? 어떤 주사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보통은 요즘 환자분들 정보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스테로이드 맞았다 안 맞았다를 좀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병원에서도 이건 스테로이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보통은 물어봐요. 그럼 그렇게 물어봐서 이제 이 사람이 스테로이드를 맞았는데 안 돼서 우리 병원 또 왔구나 하면은 그 병원에서 이제 어떤 걸 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운동 범위. 자, 아까 제가 50견을 3가지 난다 그랬잖아요. 통증, 염증은 스테로이드하고 하면 좀 좋아져요. 약도 먹고 하니까. 그래서 또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 또 통증은 좋아져요. 근데 제일 해결 안 되는 게 운동 범위입니다. 팔이 안 올라가고 그렇죠. 인제 이게 계속 안 올라가서 불편한 거예요, 환자분들이. 근데 통증은 좋아졌는데 이게 계속 해결이 안 돼요."라고 하면서 인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50견 그렇게 안 돼서 하는 병원도 있죠. 그 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떤 상태이길 수술하는 거예요? 운동 범위가 계속 안 되니까. 나는 이게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팔을 인제 심한 경우는 90도도 안 돼요. 이게 90도도 안 되니까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로도 안 되고 뭐 샤워할 때 이거 옷 갈아입을 때도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시는 거죠. 그때는 그 환자의 상태는 정말 수술밖에 선택지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50견은 수술을 저는 안 하죠. 안 하세요? 아예 그냥 선택지가 아니에요? 선택지가 아니죠. 수술 안 하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저는
브리즈망이나 시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지 자체에 수술이 빠졌다는 얘기는 수술이 가지는 근본적인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심층적이죠, 너무. 마취를 해야 되고요. 자, 마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절낭이란 건 이제 수술하러 들어갈 때 관절낭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인제 단축된 거를 그냥 터주는 거예요. 이렇게 찢는다고 표현하죠. 그걸 기구를 이용해서 쭉쭉쭉쭉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침수적이잖아요. 그걸 좀 자극을 해 놨잖아요. 그럼 또 아프겠죠. 특히 인제 당이 있는 분들은 또 찌르고 뭘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몸에서는 또 이런 염증반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든 거죠. 그리고 마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제 수술을 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수술이라는 약간 공포가 있죠. 그쵸. 예. 또 힘쓸 때 누워서 막 뭐 한다는 게 그 또 막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뭔가 수술을 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후유증보다는 그것 불편감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50경 수술했다. 그럼 낫긴 나아요? 그래도 나을 수는 있긴 있죠. 왜냐하면 인제 그 관절낭을 절제를 해 줬으니까. 그럼 그때는 뭐 거의 100% 회복이 되나요? 어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안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게 수술 받으면은 뭐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올라가죠. 올라가요? 가요? 올라가죠.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수술만큼 효과가 있는 시술이 있다면 수술 안 하게 되지. 비수술적 방법이 있다. 그렇죠. 그 수술만큼 효과가 있고 수술 안 해도 되는 거면 그걸 하죠. 그러면은 그 비수술적 방법이라는 거는 뭐 어떤 원리인 건가요? 그건 이제 브리즈망이라고 합니다. 브리즈망. 브리지마? 브리즈망이라고 해서 이 찢는 거예요, 찢는 거. 그래서 관절남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리 찢기를 뭐 10 대는 할 수 있잖아요. 다리를 찢어 보세요. 그럼 일자로 쫙 찢을 수 있겠죠. 물론 유연성이 다르긴 하지만 근데 40 대, 50 대 다리 찢기 하세요. 그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죠. 못 합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해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쭉 찢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찢어 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훨씬 더 올라가기 쉽죠. 그리고 이렇게 좀 이해를 설명드리는데 고무줄, 새 고무줄 처음에 잡아당기면 안 늘어나죠. 근데 있으니까 한번 쫙 늘어나요. 쫙 당기면 그다음 어떻게 되죠? 훨씬 더 늘어나는 게 쉽죠. 브리즈망이 그런 효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술은 어쨌거나 우리가 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브리지마는 뭐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찢어 주려면. 아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여기 국소 마취만 해요. 국소 마취하면 이제 안 아프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부드럽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제가 그걸 그냥 입안시켜 드리는 거예요. 뭐 도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구가 없어요. 그냥 제가 그 방향으로 쭉 이렇게 뭘 넣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일종의 뭐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만져서 해 주는 건가요? 그냥 이제 여기서 올라간 이제 예를 들어서 요렇게밖에 안 올라가니까 여기서 제가 부드럽게 이렇게 늘려서 이제 쭉 늘려 주는 거죠. 그래서 툭 하면서 이제 이게 딱 늘어날 때까지 그걸 부드럽게 그 국소 마취를 했기 때문에 환자는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게 만져주는 게 가능해지는 거군요. 그냥 하면 아파서 못 하는 건데. 다리 찢기 할 때 그냥 위에서 확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다리 찢어지면 난리 나죠. 근육도 손상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 아프니까 환자분이 가만히 있죠. 저항을 안 하죠. 저항을 하면 다칠 수 있잖아요. 골절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뭐 브리즈망이 좀 오해가 뭐 골절 생기는데 그건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냥 마취하고 안 아프면 환자분 가만히 계세요. 5분 정도 그냥 하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환자분들 이렇게 마취되어 있으면 환자분들이 팔이 밑에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 옆에 쳐다보세요. 그럼 딱 보는데 감각이 없는구나. 감각이 없으니까 내 인식은 팔이 그냥 나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서 이제 딱 올려놓으니까 환자분이 이거 좀 이상하다. 느낌 이상하다. 근데 이렇게 뒤에 올라가요. 아니 제가 딱 들어도 당연히 수술된 공포 당연히 있고 수술 뭐 일단 칼 들어가면 뭐 일단 몸에 안 좋을 거라고 다 생각하는데 그럼 브리즈망이라는 굉장히 수술을 안 하고도 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브리즈망에 대한 그 뭐 시술은 이게 정형외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의 뭐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수술을 전문으로 하셨던 분, 수술적인 관점이 있는 분들은 자꾸 수술로 가요. 그쵸. 자기가 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술을 자꾸 지금까지 모든 걸 그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수술로 해결하는 거 이거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론 수술도 하고 비술도 해 왔기 때문에 일단 저는 비수술을 할 수 있는 건 비수술을 먼저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브리자을 먼저 하죠. 그럼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게 정말 수술하려던 환자를 말려서 "이거 하세요. 이 브리즈망 하면은 수술 안 해도 됩니다." 했을 때 다 낫나요? 이 브리즈망으로? 그럼요. 다 나아요? 그럼요. 그 완전 대체가 가능하긴 한 거네요 이게. 근데 잘 모르세요. 그래서 브리즈방을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제대로 못 하고 그냥 여기다 국소 마취를 안 해요. 생으로 해요? 그냥 수면 마취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고 나서 환자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수면을 했으니까 좀 기억을 못 하실 수는 있지만 할 때 저항을 하겠죠.
그러니까 멍도 들고 막 검색을 해 보면 뭐 "이거 뭐 하고 나서 너무 아파 죽을 뻔했다." 뭐 "이거 멍 든다." "난리 났다." 뭐 골절됐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잘못된,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다 해 놨어요. 유튜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저희 병원 성노예 병원 유튜브 보면 네. 다 해 놨어요. "이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럼 실제로 좀 뭐 이렇게 이런 환자도 뭐 진짜 수술 받으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뜯어 말려 가지고 "수술 받지 마라. 이거 해라." 해서 좀 나은 사례 같은 거 있나요? 환자분들이 이제 너무 아프니까 검색해서 인제 충청도에서 인제 오셨었어요. 오셔 가지고 검색을 해서 너무 고민이 되니까. 근데 병원 가는 곳마다 인제 "계속 아프면 수술하자." 그쵸.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나는 수술을 하기 싫고,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충청도에서. 당일날 오셨죠. 당일날 와서 거기서 인제 그렇게 진단받고 했다 그러니까 저도 체크해 보니까 50견인 거예요. 50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팔 들었을 때 인제 딱 안 올라가면 '이 50견이구나.' MR도 다 찍어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힘줄은 괜찮으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술보다는 비수술 똑같이 치료하고 똑같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로 하면 훨씬 잘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할 수 있냐?"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술은 어떻죠? 여러 가지 마취도 잡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일정도 잡아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충청도에서 왔는데 바로 좀 뭔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 하고 다음날 퇴원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게 한 번 하면 돼요? 한 번 하면 됩니다. 여러 번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제가 설명드리는 게, 수술도 마찬가지고 브리즈도 마찬가지지만 자, 늘려 놨죠. 늘려 놨는데 내 몸은 어떻게 인지를 할까요? 늘렸지만 조직이 손상됐네? 그럼 내 몸은 다시 붙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3 개월간 인제 재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럼 유지가 돼요. 그래서 환자분 처음에는 스스로 올라가는 게, 처음에 이 정도 올라갔던 분들이 요렇게는 올라가요. 근데 끝까지 안 올라가네요. 반대팔로 밀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돼요, 그냥 올라가는 게. 근데 자, 제가 그래서 처음에 고무줄 쫙 늘려 놨잖아요. 그다음 계속 본인이 같이 스트레칭하고 치료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제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래서 브리즘하고 나면 앞으로 올라가는 건 제일 빨리 회복이 돼요. 근데 뒤로 올라가는 거 내회전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제일 늦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내회전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인제 열심히 제가 해 주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 드려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교과서적으로 3년 고생할 거를 3 개월로 단축시키는 거예요. 3 개월이면은 통증이 싹 사라지고 그쵸. 이제 팔도 운동하기 좋아지고. 그럼요. 그래서 브리즘하고 환자분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 내가 몇 개월 동안 고생하고 이런저런 치료를 다 받아 봤는데 이렇게 호목이 끝난다고? 팔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당황스러워하시죠. 근데 제가 딱 한 분 있었어요, 한 분. 당뇨 있는 분. 제가 그래서 브리즈방 시술하고 자, 열심히 오셔야 되고 이거 재활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한테 오셔야 돼요. 3 개월 열심히 가셔야 됩니다. 꼭 와 주세요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뇨는 훨씬 더 재활 치료 안 하면 또 들러붙으세요. 당이라는 게 그래서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병률도 당뇨인 분들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고 브리즘 하고 나서 제가 영상 다 찍어 놨어요. 쭉쭉 올라갔거든요. 환자분이 1년 뒤에 오신 거예요. 1년 뒤에 와서 다시 재발해도 진짜 딱 그분이 한 분이었는데 다시 재발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브리즈방 하면서 재발했다고 오신 분이 없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된 거지? 차트를 딱 보니까 그때 브리즘하고 안 오신 거네. "왜 안 오셨어요?" 그냥 뭐 좋아졌으니까 뭐 좋아질 줄 알고 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도 보여 드렸어요. 회복한 걸 보여 드렸어. 그러니까 환자분이 제가 브리즈망하고 번쩍 올라가는 걸 제가 직접 보여 드렸거든요. 다 찍어 놨으니까. 환자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래서 3 개월 열심히 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안 오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좋아졌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굳어져서 인제 그때서야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좀 환자분들이 좀 더 쉽게,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과 여러 가지를 해서 환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이거 좀 더 잘 따라오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딱 고 한 경우가 되게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한 번 이제 브리즈왕 시술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활 치료를 열심히 안 한 거죠? 그럼 다시 이게 또 운동 범위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다시 또 재시술은 가능한가요? 그럼요. 이거는 그냥 국소만점을 할 수 있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50견 제가 말씀드렸죠. 50견은 한번 알아 보면 너무 고생하셨거든요.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난 이거 절대 다시 이거 되돌아가기 싫어.' 이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생해 보면 절대 이거는 그렇게 안 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면 정말 열심히 하세요. 지금 제가 사실 정형외과 쪽은 많이 인터뷰 안 해봐 가지고 잘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암 쪽을 많이 하는데 암 쪽을 보면은 그 대학병원 교수님들의 입장과 그 이제 개업이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과 입장이 첨예하게 이제 갈리는 부분들이 표준 치료는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뭐 기능의학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뭐 통합의학 뭐 이런 쪽에서 그런 방법들이 맞냐 안 맞냐로 이제 첨예하게 정말 대립을 하시거나 한쪽은 아예 인정을 안 하시고 한쪽은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 하시는데
저는 이 정형외과 내에서 이 브리즈망이라는 시술이 어떤 인식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뭐 대학병원에서 이제 대학병원은 제가 이제 인식하기로는 되게 표준적인 치료만 딱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학병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른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보통 대학병원은 어떻게 하냐면 50견으로 왔어요. 그러면 스테로이드 놓고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라 그래요. 스트레칭. 그게 다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안 되면 정 안 되면 수술이에요. 요렇게 갑니다. 보통 고렇게 하는 게 대부분.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보니까 브리즈만 하는 것도 간혹 있더라고요. 왜냐면 대학병원은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래서 수술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수술하기도 너무 벅찬데 요 조그만 브리즈만까지 하기에는 사실 그 시간과 그 병실과 하기에는 조금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면 워낙 다른 걸로 고생하시고 대학병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하신대요. 감기가 걸렸어요. 대학병원까지 가서 거기서 뭐 네. 이렇게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형외과적으로. 그래서 브리즈망이 다 논문에도 나와 있고 이거는 50개월 안 될 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대학병원까지 올 정도의 어깨 통증 환자라면은 이미 굉장히 심각한 환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밀려오는 환자들을 어떻게 수술하기도 바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밑에서 뭐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에서 하는 역할이 아닐 수도 있고 교수들도 이제 그런 환자들은 별로 그렇게 그렇죠. 왜냐면 너무 많은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오세요." 그래서 환자분들 운동하다가 안 오시는 거죠. 안 가시는 거죠. 예. 가면 또 그냥 약만 주고 운동만 하니까 이게 나는 너무 힘든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병원은 또 대학병원에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치료할 수 있는 거 치료하시되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저같이 인제 이렇게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인제 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또 좋은 치료 방법들이 있죠. 비판적인 부분은 없나요? 브리즈망 이 시술법에 대해서? 아까 뭐 말씀하셨던 북소마취 뭐 이런 거 말고 뭐 약간 시술 방법론 쪽에서 이것들이 뭐 가진 그런적인 한계라든지 이것들이 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수술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저는 빨리 보급돼서 수다다가 뜯어 말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걸 또 선호하지 않든 다른 생각 가진 의사분도 있을 거잖아요. 네. 이 시술 방법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은 뭔가요? 수술이든 시술이든 인제 그냥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50 개월은 그냥 운동하면 좋아져. 스트레칭하면 좋아져.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운동이 근치다라고 보는 거. 근데 본인이 50 개월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저도 무수히 많은 50 개월 환자를 봤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운동 자체가 힘들다 이미. 아픈데 운동하라 그러면 처음에 딱 드는 생각 짜증나요. 그죠? 안 아파도 하기 싫은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밤에 잠도 못 자 죽겠는데 그리고 일상생활 해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아니 먹고 노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나도 직장이 있고 뭔가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면서 내가 또 운동까지 매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과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들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운동만 하라?" 해결이 안 돼요. 이제 그 운동하라는 조언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돌아다녀요. 병원을 찾아다녀요. 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